근데 민준이 왜 그렇게 떨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접촉을 못해서 접촉? 무슨 접촉? 지훈 임모도 아까 놀라셨잖아요. 저는 58, 민준이는 25.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입니다. 서고 화실에서 고서화를 꺼내다가 좁은 통로에 둘이 얽혔어요. 아, 그거? 네. 죄송해요. 사과할 것 없어. 놀란 거잖아. 근데 제 건 좀 심각해서요. 심각하다니. 만지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심한데? 말하기 힘든데요. 여자들이 다 질려서 떠나갔어요. 이상하다고. 근데 이상하진 않던데. 네, 정말요. 그렇다니까. 오히려 안쓰러운데. 뭐가요? 진짜 그렇게 힘든 건지. 지우 이모, 또 25가지 혼자였다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좁은 화실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 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체 이름은 서지호입니다. 올해 쉬네요.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작은 사설 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개운서고예요. 장서 5만 권으로 크지 않지만 고즈넉하고 유서 깊은 곳이 있죠. 묵향, 지향, 필향, 서향, 그리고 연향. 각 서재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창을 열면 한옥 지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아침을 알리고 오래된 나무 기둥 사이로 햇살이 스미는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시간마다 다른 그림자를 그리는 이곳이 정말 좋아요. 3년 전 이곳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지독한 췌장암이었어요. 함께 책을 정리하고 서고를 돌보던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죠. 호스피스 병동이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애썼다고 말했어요. 김성재 저보다 3살 위였던 남편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연구 생활하다가 둘이 함께 귀향했죠. 이 고택을 보러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가을날이었어요. 은행잎이 날리고 기와가 반짝이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이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여기다. 여기서 우리 서고하자. 그렇게 이 집을 사고 서고를 꾸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뜰하게 모과나무는 남편이 심은 거예요. 봄꽃, 여름잎, 가을 열매. 50년 된 나무가 매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병원에 다니며 검사도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원인 불명 난임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2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없어도 괜찮아. 그 말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살았어요. 서구를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떠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가까운 사람이 대학 동창 오영미였죠. 영미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저와는 대학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같은 과 같은 학번으로 4년 동안 붙어 다녔죠. 영미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었어요. 작고 하얀 아기였죠.
저는 2주 동안 영민의 집에서 도와줬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밤에 울면 업어주고 재웠어요.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영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 너무 귀여워. 내 조카 같아.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잔치에도 갔고 100일 돌세돌. 중요한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만났죠. 민준이는 저를 지우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을 사줬고, 중학교 때는 자전거를, 고등학교 때는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주로 내려오고 나서는 자주 못 만났어요. 가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본 게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20살이었어요. 대학 입학을 축하하러 영미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었죠. 민준아,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지우모. 목소리도 변성기를 지나 차분해져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서고를 운영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뜨락을 쓸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죽을 쓰고 나무를 묻히고 차를 내리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7시가 되면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10시쯤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하면 서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5개 서재. 혼자 정리하려면 4시간이 걸렸습니다. 책 먼지를 털고 서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58배 나이에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벅찼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오후 2시쯤 정리가 끝나면 간단히 점심을 먹었어요. 혼자서요. 국수를 삶거나 전날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저녁 6시쯤 되면 문을 닫고 방문객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밤 10시쯤 되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떠난 고요한 밤 혼자 침대에 누이두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가끔 남편 책을 꺼내서 안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보,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58세.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많이 섞였고 피부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서고 관리하는 지우 이모일 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올해 봄 4월 초였어요. 대학 동창 오영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민준이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민준이가 대학원 논문을 쓰다가 완전히 지쳤다고 했어요. 건축사인데 번번번이 막히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졌다고요. 집에서 맨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야. 스케치만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러다 진짜 마음의 병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야. 영미의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지우야, 내 서고에서 민준이 좀 일 시킬 수 있을까? 고서적 속에서 지내면서 몸 쓰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서 사실 전 혼자 일하느라 힘들었기에 도움이 절실했어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 좋아, 보내. 일 가르쳐 줄게.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낼게. 정말 고마워. 지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기대가 됐어요.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외로운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 일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쯤 민준이가 서고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5년 전 그 20살 대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키는 185cm쯤 되어 보였어요. 하얀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는데 어깨가 정말 단단했습니다. 운동으로 만든 몸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셔츠 위로도 쇄골선이 곱게 뻗었고 팔목에는 가는 근육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제법 수려하더라고요. 홑꺼풀 눈매, 높은 콧날선이 고운 입술. 완전히 어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지우 이모 오랜만이에요. 민준이가 큰 가방을 내려놓으며 얌전하게 웃었어요. 목소리도 맑고 낮았습니다. 어머 민준아, 언제 이렇게 컸어? 지우 이모가 널 못 알아볼 뻔했네. 5년 만이잖아요. 그때 전 20살이었고 정말 많이 컸다. 키도 크고 분위기도 깊어지고 완전 어른 됐네. 작업실에만 있어서 그래요. 집중해서요. 그렇구나. 잘 됐네. 서고 일이 세심한 일이 많거든. 걱정 마세요, 지우 이모. 힘은 좀 쓸 수 있어요. 민준이가 살짝 웃었어요. 웃는 모습이 참 맑았습니다. 지우 이모야말로 그대로세요. 세요.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이 거짓말 지우 이모가 58대 진짜예요? 5년 전이랑 똑같으세요. 립서비스였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3년 동안 제 외모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는데 누군가 곱다고 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들어와. 짐 풀고 쉬어. 저녁 먹고 천천히 일 얘기하자. 민준이한테 연향 서재를 내줬어요. 제일 아늑한 방이었거든요. 평상형 침대에 작은 서안,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창 밖으로 기와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방이었죠. 와, 지우 이모, 여기 진짜 좋네요. 분위기 끝내준다. 그치, 지우 이모가 제일 좋은 방 줬어. 감사합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민준이가 짐을 풀고 씻는 동안 전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콩나물국 끓이고 잡채를 볶고 나물 3가지 무치고 호박전도 만들었어요. 저녁 6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지우 이모가 많이 해놨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콩나물국 2그릇을 비우고 잡채도 거의 다 먹고 밥도 2공기나 먹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밥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지우 이모,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집밥 먹어봐요.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둘이 웃었어요. 식사 후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논문 준비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이야기, 혼자 서고 운영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 지우 이모,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혼자 힘들지 않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부터 민준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제가 일어나니까 민준이도 같이 일어났어요. 어머, 민준아. 아직 잘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일 배우러 온 건데 당연히 같이 일어나야죠. 함께 뜨락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공기가 차가웠어요. 한옥 지붕 위로 새벽빛이 번져왔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비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모과나무가 있잖아. 뿌리 쪽은 피해서 쓸고 낙엽은 한쪽에 모아야 해. 이렇게요? 응, 잘했어. 민준이는 꼼꼼하게 뜨락을 쓸었어요. 구석구석 신경 써서 쓸고 떨어진 모과가 있으면 주웠습니다. 지우 이모,
이 모과나무 정말 멋지네요. 아저씨가 심은 거야. 50년 됐어. 그렇구나. 정성 들여 키우셨나 봐요. 아침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죽 쓰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차 내리는 법.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민준이는 한두 번만 보면 바로 습득했습니다. 10시가 되자 방문객들이 하나둘 서고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편히 둘러보세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새로운 분이시네요. 네, 친구 아들이에요. 이번에 와서 일 도와주고 있어요. 방문객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친절하게 대했어요. 책 위치 알려주고 서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줬습니다. 이쪽은 조선시대 고서들이에요. 이쪽에서 보시면 소크란 상태가 더 좋아요. 방문객들이 좋아했습니다. 10시쯤 방문객들이 오시면 서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민준아, 책먼지 터는 거 봐. 이렇게 솔로 살살 털어야 해. 아, 이렇게요? 이게 더 낫네요. 민준이는 생각보다 손이 빨랐어요. 금세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지우 이모 서가는 제가 닦을게요. 그래, 고마워. 민준이는 서가 정리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책 닦고 서가 닦고 바닥 닦고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어요. 민준아, 너 정리 진짜 잘하는구나. 원래 전공이 그래요. 도면 정리하는 게 일이거든요. 5개 서재를 정리하는데 평소 4시간 걸리던 게 2시간 만에 끝났어요. 민준이 덕분이었죠. 지우 이모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국수 삶아 드릴까요? 함께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지우 이모 여기 진짜 좋아요. 공기도 맑고 정취도 좋고 그치 아저씨랑 함께 여기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20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이 집 사고 서고 꾸렸어. 아저씨 보고 싶으시죠? 민준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매일 밤 생각나? 혼자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이제 민준이가 있잖아.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민준이가 제 손을 보았어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우 이모,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일을 정말 빠르게 습득했어요. 이제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것도 잘 들었어요. 어느 날 기증도서 상자를 옮겨야 했는데 제가 들려고 하니까 민준이가 말렸어요. 지우 이모, 제가 옮겨드릴게요. 허리 다치시면 어떡해요? 민준이가 도서 상자를 가볍게 들어올려 서고로 옮겼습니다. 민준아, 너 힘 진짜 세구나. 이 정도야. 가볍죠? 작업실에서 모형 만들면 20kg도 들어요. 지우 이모도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할래요? 나 58인데 무슨 운동을 해? 나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 드실수록 관리가 중요해요. 그날부터 민준이와 함께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뜨락일 끝나고 2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맨몸 체조를 했어요. 지우 이모 자세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어깨도 펴지고 체력도 좋아질 거예요. 민준이의 격려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를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 땀 흘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얇은 셔츠를 입었는데 팔을 걷어붙일 때마다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무거운 책, 상자를 들어 올릴 때 입을 앙다물고 힘을 주는 모습, 방문객들한테 환하게 웃는 모습, 모든 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 아들인데 25시이나 어린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3년 동안 멈춰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증도서가 많아서 특별 서고에 고서화를 옮겨야 했어요. 높은 서가 위에 있었는데 제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네. 지우이모 서고는 좁았습니다. 고서적이며 족자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어서 두 사람이 서면 비좁죠. 민준이가 제 옆에 서서 팔을 뻗어 높은 서가 위 족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민준이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받치려던 민준이가 저를 꽉 껴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부드럽기보다 경직되고 차가우면서도 격렬한 떨림이었습니다. 그게 민준이의 공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습니다. 얇은 셔츠 위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58년을 살면서, 남편과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거부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이 새하얘졌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우 이모. 민준이가 황급히 저를 밀어내면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죄송해요. 아, 아니야. 괜찮아.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족자를 제 손에 건네주고는 서둘러 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느꼈던 그 떨림이 계속 떠올랐어요. 58살 먹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놀람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니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봤습니다. 58배 몸이었어요. 가슴은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았고 배에는 살이 조금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자의 몸이었어요. 아직도 뛰는 심장, 뜨거워지는 피부, 떨리는 손끝. 나는 아직 여자야.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마주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 준비를 함께 했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수를 삶아서 함께 먹었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오늘 방문객들 반응 정말 좋았어. 아, 네. 고마워요. 지훈 이모,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열심히 할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조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민준이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좁은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데 민준이의 팔이 제 팔에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지우 이모, 오늘 날씨 좋은데 툇마루 나가실래요? 밤하늘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 그럼 나가볼까? 함께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이 박혀 있었고 한옥 지붕 위로 달빛이 반짝였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아, 매실주 한 잔 할래? 네, 좋아요. 매실주 한 병과 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건배지우, 이모도 고생 많으셨어요. 건배짠? 매실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향긋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지붕을 보며 매실주잔을 기울였죠.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이모, 여기 생활은 괜찮아요. 좋아. 민준이가 와서 많이 좋아졌어. 솔직히 말하면 전 여기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있을 땐 매일 우울했거든요. 논문도 안 되고 선배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저만 나고자 같고 정말 우울했어요. 민준이가 매실주를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지우 이모랑 같이 일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방문객들이 고맙다고 할 때 지우 이모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민준이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방문객들도 다 좋아하잖아.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우 이모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이 서고를 3년 동안 운영하셨잖아요. 우린 한동안 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 이모 어제 서고에서 정말 죄송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 지우 이모. 사실은 제가 몸이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니. 제가 접촉을 못해서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곧 깨달았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사람을 못 만지면 힘든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깐 스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누굴 만지면 문제가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수학 여행 가서 친구들이 장난칠 때 저를 보고 놀랐거든요. 나중에는 이상한 애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상하다니. 진짜 문제는 대학 때 시작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6개월 정도 사귀었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손을 잡으려니까 제가 얼어붙은 거예요.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문자 한 통으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어요. 다 똑같았어요. 처음엔 다들 좋아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다들 질려하고 이상해하고 떠나요. 어떤 여자는 이건 감정이 없는 거다라고까지 했어요. 민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일 충격이었던 건 올해 초에 만난 여자예요. 정말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날 밤은 응급실까지 같이 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뒤로 완전히 포기했어요. 25까지 혼자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도 준비하는데 저만 혼자예요. 지우 이모 전 정상적인 연애도 못 해봤어요. 제대로 된 친밀한 관계도 못 가져봤어요. 25년 동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이야. 그건 그냥 마음의 병일 뿐이야. 하지만 여자들이 다 저를 거부했잖아요. 아니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방법을 찾을 거야. 함께 노력할 거야.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있을 거야. 분명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이모는 아저씨랑 행복하셨어요? 응, 행복했어.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친밀한 관계도 좋으셨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범했어.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런 거구나 했지. 아저씨 성격도 평범했고 지금도 많이 그리우세요. 응, 아저씨를 그리워하지. 근데 요즘은 좀 달라. 민준이가 와서부터 외로움이 덜해졌어. 3년 동안 혼자 있다가 사람이 생기니까 집이 따뜻해진 느낌이야. 저도요. 지우 이모.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 이모 만나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지우 이모는 아직 젊으세요. 정말 젊어 보여요. 제 눈엔 내 중반처럼 보여요. 거짓말 진짜예요. 그리고 정말 매력 있으세요. 아름다우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이모,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지우 이모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많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봐.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 가끔 너무 외로워서 아저씨 책을 꺼내서 안고자. 그러면서 울기도 해. 지우 이모. 여자로서의 나는 끝난 줄 알았어. 58이면 이제 그냥 서고 관리하는 아줌마일 뿐이고 누구한테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 이모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해요. 지우 이모가 없었으면 전 여전히 서울에서 우울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우 이모가 저를 살렸어요. 민준아. 저도 외로워요. 지우 이모. 엄청 외로워요. 25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지우 이모, 제가 이상한 말해도 괜찮아요. 뭔데? 민준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지우 이모가 좋아요. 친구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여자로서 정말 매력적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나이도 33살이나 차이 나는데. 근데 저는 지우 이모를 볼 때마다 여자로서 끌려요.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너를 보면 자꾸 남자로 보게 돼. 친구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보게 돼.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제 서고에서 그걸 느꼈을 때 놀랐어. 근데 이상하진 않았어. 오히려 안쓰러웠어. 민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우 이모, 제가 가까이 가도 돼요? 대답 대신 저도 민준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지우 이모, 입맞춤 해도 돼요? 응? 민준이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고요. 처음엔 살짝 닿는 정도였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고 다른 손은 제 허리를 감쌌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입맞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절실했습니다. 지우 이모 이러면 안 되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돼? 나이도 33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알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몰라도 돼. 제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도 여자야. 사랑받고 싶어.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3년 동안 혼자였어.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너를 보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지우 이모가 필요해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단단한 가슴에 안기니 포근했어요. 저도 지우 이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도 좋아. 민준이가 너무 좋아. 우린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옥 지붕 위로 달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불었어요. 지우 이모,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했습니다. 응, 들어가자. 손을 잡고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향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냐고? 후회 안 하겠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후회 안 한다고. 너랑이라면 민준이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다시 입맞춤했어요.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다 왔을 때 민준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지우 이모,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준이가 제 곁에 누웠습니다. 몸무게가 느껴졌지만 전부 실리지 않게 팔로 지탱하고 있었어요. 배려심 있는 행동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3년 만에 경험이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계속 물었어요. 괜찮으냐고 배려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함이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여자로서 느끼는 거구나. 끝나고 나서 둘 다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처음으로 자신을 거부하지 않은 여자라고, 처음으로 정상적인 남자가 된 기분이라고. 저도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맙다고.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지우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날 밤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품에 안긴 채로 잠들었어요. 따뜻했고 포근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준이가 옆에 있었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 이모 일어나셨어요? 응? 몇 시야? 6시요. 조금 더 주무세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방문객들 맞이 준비해야 해. 하지만 일어나기 싫었어요. 민준이 품에 안겨 있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더요. 10분만. 방문객들 깨어나는데 5분만요. 결국
30분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아침이 시작됐어요. 함께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준비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함께 했지만 밤에는 연인이 됐죠. 방문객이 없는 날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숲길을 걸고 서고로 돌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 이모 손잡아도 돼요?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요.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모녀나 친척처럼 손을 잡고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기와가 반짝였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지우 이모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한옥 지붕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어요.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매일 예쁘다고 말해줬습니다. 지우 이모, 요즘 너무 예뻐졌어요. 거짓말 58대, 진짜예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예요. 웃을 때, 요리할 때, 책 정리할 때 다 예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문객들도 알아챘어요. 사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단골 방문객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빙긋 웃고 있었고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방문객들은 계속 찾아왔고 서고는 잘 운영됐고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민준이는 젊은데 저는 58인데 언젠가 민준이가 자기 또래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영미가 알면 어떡하지? 어느 날 밤 민준이한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넌 후회 안 해? 뭐요? 나랑 이러는 거. 넌 25인데 나는 58이잖아. 나이 차이도 많고 후회 안 해요. 단 1초도.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 이모는 제 첫 여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자일 거예요. 전 지우 이모 아니면 안 돼요. 마지막이라니. 넌 아직 젊자. 내 또래 여자 만나야지. 필요 없어요. 전 지우 이모를 사랑해요. 이 마음은 절대 안 변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요. 지우 이모. 전 지우 이모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응? 믿을게.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영미였어요. 지우야, 나 영미야. 영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근데 지우야, 다음 주말에 서구에 놀러 가도 돼. 민준이 얼굴도 볼 겸.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다음 주말, 응. 민준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도 보고 싶고 하룻밤 자고 올게. 괜찮지? 응, 괜찮아. 언제 올 거야? 토요일 오후에 갈게. 민준이 얘 혹시 말썽 안 피우지? 아니야. 민준이 정말 잘하고 있어. 성실하고 착해. 방문객들도 다 좋아해. 다행이다. 그럼 토요일에 볼게.
고마워, 지우야. 응?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영미가 온다고. 우리 사이를 들키면 어떡하지?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내 엄마가 토요일에요. 온대 하룻밤 자고 간대. 민준이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민준이 보러 온대 우리 들키면 어떡해. 조심해야겠네요.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각자 방에서 자는 척 해야겠어요. 응.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서로 눈 마주치는 것도 조심하고 말투도 조심하고 알겠어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불안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미가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쯤 서고 대문이 열리고 영미가 들어왔어요. 5년 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우린 깨안며 반가워했어요. 지우야, 영미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지? 응. 근데 지우야, 너 뭔가 달라졌다. 영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달라졌어? 뭐가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햇빛도 잘 쐬고 운동도 하고. 운동? 네가 신기하네. 근데 진짜 젊어 보여. 비결이 뭐야? 비결은 무슨 그냥 규칙적으로 사는 거지 뭐.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민준아, 아이고, 우리 아들. 영미가 민준이를 깨안았어요. 잘 지냈어? 엄마 보고 싶었지? 잘 지냈어. 지우 이모가 잘 챙겨주셨어. 지우야, 정말 고마워. 민준이가 건강해 보이네.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아니야. 민준이가 워낙 성실하게 일해줘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와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긴장됐습니다. 영미가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여기 생활 어때? 힘들진 않고. 좋아요, 엄마. 공기도 좋고, 일도 재미있고, 지우 이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금방 익혔어요. 지우 이모한테 잘하고 있지? 당연하죠. 지우 이모가 정말 잘해주세요. 저녁 식사 후 영미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 좋아. 민준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민준이는 알아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미와 저는 툇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5년 만이지? 응. 그렇게 됐네. 그동안 혼자서 서고 운영하느라 힘들었지? 힘들었어. 근데 어쩌겠어. 살아야지. 요즘은 좀 나아 보여.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눈빛도 살아있고 피부도 좋아지고. 혹시? 영미가 말을 멈춰렀습니다. 혹시 뭐? 혹시 좋은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농담이야? 근데 진짜 뭔가 달라졌어. 여자가 이렇게 변하려면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영미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영미는 필양 서재에서 잤고 민준이는 자기 방인 연향 서재에서 자는 척했고 전제방에서 혼자 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자고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잠이 안 와요. 지우 이모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내일 엄마 보내고 나면 만날 수 있지. 조금만 참자. 네, 사랑해요. 지우 이모.
나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돼. 그러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셋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영미가 한옥마을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함께 한옥마을로 나갔습니다.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영미가 말했어요. 지우야, 민준이, 좀 더 있게 해도 될까? 응. 얘가 여기 있으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지고 웃음소리도 많아지고 서울로 데려가기가 아까워. 그래, 그럼 더 있게 해. 나도 민준이 덕분에 일이 많이 편해졌어. 정말 고마워. 그럼 한 달만 더 있게 할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민준이가 더 있다니 한 달 더 함께 할 수 있어. 오후 2시쯤 영미가 떠났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올게. 응, 언제든지 와. 민준아, 엄마 말 잘 듣고 지우 이모한테 잘해야 해. 응, 알았어. 엄마, 조심히 가. 영미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 돼,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둘러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준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지우 이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린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습니다. 하루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우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랑 민준이 무슨 사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나 내 친구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목소리 듣는 순간 알았어. 영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미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민준이가 자꾸 내 이야기만 해? 전화할 때마다 지우 이모가 이렇게 해줬어요. 지우 이모 덕분에 행복해요. 처음엔 그냥 감사해서 그러나 보다 했어. 근데 어제 얘 목소리 들어보니까 달랐어. 뭐가 달랐는데?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더라. 지우야, 난 민준이 엄마야. 내 아들 목소리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어제 민준이 목소리가 딱 그랬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지난주에 서고 갔을 때 널 보는 순간 알았어야 했는데 10년은 젊어진 얼굴, 빛나는 눈빛, 밝아진 표정. 여자가 그렇게 변하는 건 딱 하나야.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영미야, 민준이 보는 눈빛도 이상했어. 평범한 눈빛이 아니었어. 그리고 민준이가 너 보는 눈빛도 둘이 눈 마주칠 때마다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대답해. 사실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민준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영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영미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정말이구나. 영미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미야, 설명할게. 우리는 설명. 뭘 설명해? 지우야, 너 미쳤어? 민준이가 몇 살인데? 25이야. 너는 58이잖아. 33살 차이야. 거의 내 아들 벌이야. 나도 알아. 근데 뭐 사랑한다고 33살 차이 나는데?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친구 아들이라고. 영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영미야.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는 진심이야. 진심 지우야.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민준이는 25야. 이제 막 사회 나갈 나이고 앞으로 자기 또래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할 나이라고. 민준이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엄마, 민준아.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제가 지우 이모를 좋아한다고 먼저 말했어요. 지우 이모 잘못 없어요. 너 정말 엄마 들어주세요. 전 지우 이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동정이나 감사함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여자로서 매력을 느끼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민준아, 넌 아직 어려워.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엄마 전 25까지 혼자였잖아요. 여자들이 다 저를 거부했어요. 이상한 애 취급해서 했어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지우 이모는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야. 민준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사함이야.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전 구별할 줄 알아요. 감사함과 사랑이 다르다는 거. 전 지우 이모를 사랑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힘들 때 안아주고 싶고, 행복할 때 함께 웃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민준아. 엄마 지우 이모는 저한테 처음으로 남자답다고 해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행복해졌어요. 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내 친구가, 내 아들이랑 이게 말이 돼. 지우는 내 엄마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이 안 받아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둘만 알면 되잖아요. 민준아. 영미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 처음으로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미래가 기대돼요. 서울에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우울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지우 이모랑 함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서 전화기를 다시 받았습니다. 영미야, 지우야, 나도 진심이야.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 3년 동안 혼자였어. 여자로서의 나는 끝난 줄 알았어. 거울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몸. 이제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우야. 근데 민준이가 와서 모든 게 달라졌어. 다시 웃게 됐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됐어. 나도 알아. 나의 차이가 많다는 거. 내 아들이라는 거. 근데 우리 행복해. 영미야. 정말 행복해. 지우야. 그래도 미안해. 너를 배신한 것 같아서 내 친구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민준이가 너무 좋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이해해줘. 시간이 걸려도 좋아. 천천히 받아들여줘. 영미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 힘들어. 알아? 당연해. 근데 민준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전화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서울에서는 거의 말을 안 했거든. 우울해서 그리고 너도 지난주에 봤을 때
정말 달라 보였어. 10년은 젊어지고 눈빛이 살아있고 3년 동안 힘들게 혼자 살았잖아. 영미야, 시간 줘. 나한테 시간 좀 줘.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화도 나고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근데 너희가 진짜 행복하다면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마워, 영미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 아직 용서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민준이. 네. 엄마, 너 정말 후회 안 하는 거지? 네. 절대 안 해요. 알았어. 근데 민준아, 지우 잘 챙겨. 건강도 신경 써드리고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지우야, 민준이 잘 부탁해. 응, 잘 챙길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지우 이모 괜찮아요.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미안해, 민준아. 내 엄마한테 이런 고통을 줘서.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민준이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민준이는 변함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더 세심하게. 제가 슬퍼하면 안아주고 눈물 흘리면 닦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지우 이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전 지우 이모를 사랑해요. 고마워, 민준아.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영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아직도 민준이랑 같이 있어? 응? 너희 정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긴 시간이 지나고 답장이 왔습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어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미야, 정말 미안해.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민준이 말 들어보니까 너희가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 민준이가 말했어. 지우 이모 없었으면 자기는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라고. 민준아. 그리고 너도 3년 동안 혼자 외로웠잖아. 그거 내가 몰라. 지우야, 시간 좀 더 줘.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일 순 없어. 근데 너희가 정말 행복하다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냥 민준이 잘 챙겨줘. 부탁이야. 응, 꼭 그럴게.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으로 단풍이 들었고 공기는 선선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지우 이모, 우리 서고 이름 바꾸는 거 어때요? 이름을 왜? 지우와 민준이의 개운 서고이 어때요?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름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새 현판을 주문했어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지우와 민준이의 개은 서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쁘다, 민준아. 네. 우리 이름이 함께 있으니까 더 좋아요. 방문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관장님이랑 아드님이세요? 아니요. 직원이에요. 어떤 방문객들은 눈치챘는지 수금거렸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어요.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보기 좋아요. 그 말이 가장 기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영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서고 가도 돼? 응. 올 거야. 응. 민준이도 보고 싶고 너희 둘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싶어서 괜찮아. 언제든지 와. 그 주 토요일 영미가 왔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서고에 들어서며 새 현판을 받습니다. 지우와 민준이의 개운서고 이름 바꿨네. 함께 운영하니까 그렇구나.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 영미가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둘이 얘기 좀 할까? 응, 좋아.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지우야, 너희 정말 진심이구나. 응? 진심이야. 민준이 눈빛 봤어? 너 보는 눈빛.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는 눈이더라. 그리고 너도 영미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나의 차이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거야. 알아? 근데 너희가 행복해 보이더라, 진짜로. 민준이는 서울에서 그렇게 우울해하다가 여기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영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너도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영미야, 지우야, 난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근데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다면 엄마로서, 친구로서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영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도 아직 복잡해. 근데 민준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 엄마니까. 그리고 너도 내 친구잖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우린 깨어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의 화해였어요. 그날 밤 영미는 서고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면서 말했어요. 너희 행복해. 그게 제일 중요해.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자주 놀러 올게. 영미가 떠나고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우 이모 엄마가 인정해 주셨어요. 다행이다.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겨울이 왔습니다. 한옥마을에 눈이 내렸고 서고는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어요. 지우야. 민준이가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평생 너랑 살고 싶어. 나도 법적으로 결혼은 못해도 사실으로 살면 되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민준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의 개운서고 한옥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뜨락을 쓸고 아침을 준비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나의 차이 33살이에요. 많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람들 시선 처음엔 수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방문객은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이 중요하죠. 58배, 저와 25호. 이제 1년이 지나 이슈기 됐지만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여자로서의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25까지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저를 만나면서 자신감을 찾았고 사랑을 알았고 행복을 느꼈어요. 우린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완성했어요. 영미와도 관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구에 놀러 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서로의 온기를 나눕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어요. 58과 26 나이는 여전히 차이가 나지만
사랑엔 나이가 있고 없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창 밖으로 한옥 지붕이 보입니다. 겨울 한옥은 고요하고 아름다워요. 눈이 내리면 더 환상적이죠. 민준이와 함께 창가에 서서 바라봅니다. 지우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일도, 모레도 우린 함께 할 거예요. 지우와 민준이의 개운 서고에서 한옥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요. 사랑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8 민준이가 증명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겠습니다. 함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운채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